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문학 시간. 자, 첫 시간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근데? 1월 28일. 1월 28일. 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데 앞 시간은 제가 세미 모의고사에 대해 숙제를 검사하고 얘를 설명을 좀 했고, 자, 이번에는 바로 현대시 수업을 진행하는데 내가 저번에 숙제를 내지 않았나 생각이 살짝 듭니다. 숙제 한번 볼까요? 이 쪽파리 같은 거만. 왜 손을 가리니? 너 불안하다. 보자. 60페이지. 심지어 내가 2번 문제 대학 수능 시험 문제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반응 기억한다. 어떻게 풀어요? 했더니 그 얼굴 표정 기억나는데? 얼굴 표정 기억나는데? 그게 바로 2번 문제인데? 아니, 뭐야? 제가 뭐? 이거를 뭐? 대고 내려가기 전에 풀다가 1번 문제를 풀고 1번 문제를 풀고 나도 딸랑 세 문제인데 이 자식이. 나도 갔어요. 아이 그래서 2번 3번 못했어요. 깨끗해. 자, 시간 2분 드릴 테니 2번 문제만 풀어. 시간 없어. 2번 문제 풀어. 그래도 대학 수능 시험 문제 한번 풀어봐야죠.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니? 이 나목이 뭐예요? 나무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에요. 답이랑 관련된 거라서. 고목은 늙은 나무로서 좀 이미지가 절망적인 느낌이 들어. 곧 죽을 나무라는 느낌이 들지만 나목은 나자가 벗을 나자, 그러니까 나체 있죠, 나체. 벗을 나자로서 나무는 싱싱한데 겨울이라서 잠시 모든 꽃잎과 다 떨어진 그런 앙상한, 하지만 죽는 나무는 아니야. 그래서 어떤 봄이 되면 다시 새파랗게 필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목은 늙은 나무 자체. 느낌 확 다르지? 그지? 자, 그런 개념을 확실하면 2번 문제를 좀 풀기가 조금 유리해질 수 있겠죠. 이번 문제 답이 왜 그러냐고 하면 약간 좀 허무할 정도로 답이 좀 허무해. 이번 문제 몇 번 했지? 오케이, 그렇게 했구나. 몇 번 했지? 오케이,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해서 풀고 있구나. 자, 2번 문제만 좀 풀어보라. 시간이 없으니까 2번 문제 풀어보라 했네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좀 쉬운 문제인데요. 이 글에 대한 설명은 좀 옳지 않은 거에 대한 거. 항상 이렇게 딱 세모를 칠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죠? 자, 옳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물을 통해서 내면 세계를 제시하고 있다. 즉, 꽃나무, 겨울과 봄나무를 통해서 이지적
그죠? 나는 뭐 적극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이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니까 내면색이 맞습니다. 보세요. 상승과 하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상승은 영상 5도, 영상 15도 올라간다 상승이고 하강 영하 5도, 영상 뭐 영하 몇 도 하강이 있어. 근데 반복이 없네. 정답은 2번. 이건 내신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럼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죠? 자, 이번 문제 실제 수능 문제인데 이 보기를 잘 읽어야 돼요. 보기에서 힌트를 많이 줍니다. 자, 이건 좀 글씨를 좀 작게 해볼게요. 자, 어려운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거에 대한 얘기죠. 자, 이 시기에 겨울이라는 계절은 어려운 시기와 대응한다. 대응은 서로 이어진다, 맞닿는다,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맞죠? 겨울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은 뭐라 그랬니? 겨울은 독재 정권, 힘든 시기. 맞아요. 1번은 쉽죠. 2번 이 시에 겨울나무가 벌받는 모습은 이 겨울나무가 벌받는 모습은 뭐가 되겠니? 고통을 받는 모습이잖아. 고통과 시련의 모습이잖아. 그러면 그것은 보기에서 나목을 고목으로 오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자, 보세요. 이것도 박완서의 나목에 대한 이거 소설의 한 장면이야. 전쟁이 끝나고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에게 오키도가 그린 나무는 고목으로만 보였다 이 말이야. 고목은 뭐니? 절망적이고 우울한 나무라 그랬잖아. 늙을 고자, 오래될 고자, 늙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죽을 나무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이고 우울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를 희망과 강인한 생명력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오키도의 의연한 정신을 알고 난 다음부터 고목이 아니라 나목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나목의 뜻이 뭐니? 원래 나목은 벗은 나무, 즉 이파리가 없는 나무란 뜻이지만 그거는 겨울이니까 잠시 없는 거지. 봄만 되면 다시 희망과 생명력으로 이겨내고자 한다. 여기 힌트를 주고 있잖아. 이게 나무의 의미라고. 그러면 고목이 아니라 나무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 고통과 시련받는 모습은 바로 고목을 나목으로 잘못 보는 데서 관련이 있을 거 아니겠어? 그지? 아, 저 거꾸로 했네. 나목을 고목으로 잘못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목이 뭐니? 고목은 절망적인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는 희망이야. 희망적인 모습을 절망적 상황으로 잘못 봤기 때문에 이 고통과 시련의 모습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 같은 절망, 같은 시련이니까. 그러니까 2번도 맞다고 볼 수 있어요. 3번, 이 시에 꽃피는 나무의 모습은 내가 고목을 나목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과 관계있다. 즉 고목은 절망이야. 나목은 희망, 꽃이 피는 거야. 그러니까 꽃피는 나무와 관계있겠죠. 같은 얘기니까. 4번, 이 시의 겨울나무가 으스러지도록 불어터지면서 싹을 내미는 모습. 자, 으스러지도록 불어터면서 싹을 내미는 모습 뭐가 되겠니? 이제 뭐야? 자기가 희망의 노력이죠. 자, 희망이 느껴집니다. 희망이 느껴지죠. 보기의 화자가 내적 성숙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아픔과 동일할 거야.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잖아. 왜냐하면 보세요. 으스러지도록 불어터지도록 하는 것은 뭐야? 내가 아픔을 꾹꾹 참으면서 희망으로 가는 모습. 맞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보기에서 있잖아. 화자가 아픔을 겪고 있다는 말은 어디 나와있니? 어려운 시기를 희망과 강인한 생명력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오키도의 의연한 정신과 있다고 그랬어. 오키도의 그림은 고목이 아니라 나목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림에 대한 인식이 정감들을 바뀐 것은 내가 그만큼 성숙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 여기서 어려운 것을 읽어봐도 아픔을 알 수 있다는 말 없어. 의연한 정신. 의연이 뭐니? 그냥 모든 것을 그냥 가볍게 넘기는 이런 넓은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기를 통해 해석하는데 보기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지. 5번. 이 시에서 보이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는 나무의 모습은 자 이게 뭐니? 천천히 서서히 푸른 잎이 되는 것은 뭐니? 점점점 뭐니? 희망이잖아. 희망의 모습이잖아. 강인한 생명력이잖아. 희망과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모습이잖아. 이게 오키도의 정신과 대응한다. 서로 같다. 봐봐. 희망과 강인한 생명력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오키도의 의연한 정신. 같잖아. 오도 맞는 말이지. 그 정답은 4번이 된다. 이 얘기예요.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맞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 자, 3번. 이 시를 창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옳지 않는 것입니다. 자, 가볍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건데요. 자, 대리적 이미지가 맞죠? 동일한 어구. 동일한 어구라는 말은 띄어쓰기 한 번 한 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해. 한번 띄어쓰는 걸 우리가 어구라 그래.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있죠. 겨울에서 봄으로 흐름이 있잖아요.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내용이므로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있다. 감정 절제가 있냐? 네. 자, 봅니다. 감정이 있을까? 마침내 끝끝내. 마침내 이런 표현들 자체가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뭐야? 감탄사가 나오는데 감탄사가 나오기 때문에 마침내 끝끝내 나는 난관이다 하고 뭔가 놀라움에 대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감정 절제로 보지 말자. 정답은 4번. 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좀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도 중요한 시입니다. 최승호의 북어라는 시인데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시예요. 요거 시가 좀 재밌는 시입니다. 북어는 좀 재밌는 시가 재밌어요. 연도를 말하면요. 이 시는 1983년이야. 그러면 1983년이면 40년 전 얘기야. 그러면 40년 전 시니까 꽤 오래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왜냐면요. 문학을 출제하는 기준이요. 가장 빠른 게 20년 전이에요. 왜냐면 저작권 때문에 그래요. 저작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문학 지문을 인용할 때는 보통 늦어도 한 20년 전,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20년 전 거야. 그렇다면 40년 전이면 20년을 빼면 그렇게 오래된 작품을 보지 않아. 이 정도면 우리가 보통 오래됐다면 보통 일제강점기 또는 50년 내내 오래게 보는 거지. 8, 90년대는요 거의 최신 현대 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북어라는 시는요 말이 또 나오는 시고요. 되게 그 당시에 시가 처음 나왔을 때 약간 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독특한 시가 되는 겁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라 그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15초 시간 드릴 테니까. 마지막 장면이 조금 재밌다는 거야. 자, 참고로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 보세요. 자, 밤에 식료품 가게고 캐캐묵은 먼지가 쌓여있는 오래된 가게야. 아주 오래된 가게인데 그것도 깜깜한 밤이야. 그 식료품 가게 저 선반 끝에 먼지가 잔뜩 쌓여있는데 아직 탈리지 않은 한 몇 달 동안 그대로 묻혀있는 캐캐묵은 냄새까지 나는 그런 부고가 있어. 그 부고를 보고 이 시인이 영감을 받은 거예요. 저 부고를 보니까 뭔가 딱 영감을 얻었는데 지금 저 부고가 뭘 상징하느냐 이게 중요한 표현이 되겠죠. 근데 자 우리가 시를 바로 해석하지 맙시다.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힌트를 주는 단어를 좀 보란 말이야. 보세요. 부고들 일개 분대가 꼬챙이에 꿰어져 있어. 그리고 죽음을 꿰뚫은 대가리고 그리고 혀가 죄가 딱딱하대. 말의 변비증. 말이 랭귀지가 변비증이 걸린 것처럼 아주 말을 못하는 상태인가 봐. 그리고 벙어리인가 봐. 말라붙었대. 빡빡하대. 막대기 같은 딱딱한 생각이래. 그러면 전반적으로 부분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죠? 뭔가 딱딱하고 생각도 없고 그리고 말라 비틀어지고 말의 변비증처럼 벙어리처럼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국어는 나쁜 애고 국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어는 결국 뭘 상징하냐 그러면 1980년대 군사 독재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냥 현실에 순응하기만 하는 우리 80년대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을 욕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80년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데모 시위하는 사람들은 의식 있는 사람들이야. 그 다 대학생들이거나 또는 지식인들이었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99.99%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어떻게 시위를 해? 그냥 국가가 하라면 그냥 하는 거고, 까라면 까는 거고, 복종하면 복종하는 거고, 우리 앞에 나무처럼 그냥 뭐 겨울 나무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벌 받으면서 사는 거야. 그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끝에 반전이 있죠. 거봐, 너도 북어지. 결국 이 비판의 대상이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 시를 쓰고 있는 화자 자신에게도 넘어가는 거야. 그럼 결국 자기를 욕하는 거야. 알고 보니 내가 북어였구나. 내가 현실에 안주했던 그런 현대인이었구나. 내가 바로 하고 끝마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반성한다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 약간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되게 많이 인용됐던 시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대략 스토리를 알겠죠. 그럼 이제 필요는 그렇게 많지 않아. 이제 내용을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가볍게 보자. 자, 그럼 밤에 식료품 가게 캐캐 묵은 먼지 속이라는 건 바로 두 가지 이렇게 80년대 군사 독재 정권이야. 군사 독재 정권의 현실이야. 자, 군사 독재 정권의 부정적 현실이야. 내가 연도를 왜 적은 줄 아니? 80년대에만 알려주고 싶었어. 80년대 독재 정권이 되겠죠. 또는 군사 독재 정권 해도 되고요. 또 물질적 현대사회, 물질이 많은 어떤 물질적인 현대사회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물질적이든 군사 독재적이든 하여튼 간에 이 식료품 가게는 나쁘게 되는 거죠. 부정적 현실은 똑같아요. 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를 더 기다리는. 자, 죽어서 하루 더 터무니없이 하루를 더 기다려. 어차피 죽었는데 하루 더 기다린다고 해서 살아날 수는 없잖아. 이 말이 뭐냐면 바로 그냥 어떤 관습적이고 습관적인 삶을 사는 우리 현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습적이고 습관화된 삶을 사는 현대인. 그 북어들이야. 자, 그러면 이 북어들은 뭐가 되겠니? 바로 무기력한 한마디로 말하면 무기력한 현대인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관습적이고 습관에 대한 삶을 사는 현대인이지만 그걸 딱 요약하자면 아주 무기력해. 그냥 국가가 하려면 하는 대로 살고 그런 사람이야. 남들은 말이야 시위를 하면서 말이야 우리 국가를 한번 서로 변화시켜 보려고 대학생들 앞장서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는데 우리 대부분의 우리 현대인들은 남을 하나 하고 그냥 일터에 나가고 그냥 돈은 돈대로 준 대로 살고 월급이 적어도 찝설도 못하고 그냥 사장이 까라면 까는 거고 야근하면 야근하는 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현대인. 그죠? 자, 북어들 일개 분대가 나랑이 꼬챙이에 끼어져 있었다. 요거요. 언제죠?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 수업 시간에 했던 시 중에서 그런 시간에 있을 텐데 우리 문제 풀다가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나눈구나 그 시 설명한 적 기억나니? 나는 수업했던 것 중에서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네 현대 고전문학에서 설명했구나. 아니 고전문학에서 설명했다. 너 이거 영상 안 들었니? 저 프린트로. 옮겨 적어야죠. 네. 옮겨 적으라고 영상을 찍었는데 옮겨 적지도 않고 야 얘들아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가 수업하는 그 교재들 있죠. 비문학 빼놓고 절대 버리지 마. 비문학은 연습용이니까 솔직히 버려도 돼. 수업 끝나고 나면. 어차피 다음에는 더 좋은 필명이 나올 거니까. 어차피 그 비문학은 절대 똑같은 건 절대 안 나올 거니까. 그런데 문학은 절대 버리면 문법과 문학은 이 책 버리면 안 돼요. 이거 우리 이번 여러분들
3월달 학교에 들어가면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기 시들 많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방학 때마다 복습해야 돼. 특히 시조, 문법은 절대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2차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어들 일개 분자가 나란히 꽂히게 껴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획일화된 현대인들, 획일화된 현대인들 다 똑같은 모습이잖아. 넥타이 매고, 넥타이 매고 또 어디야? 넥타이 매고 아침 7시에 출근하러 팍팍이 가는 사람들, 또는 학생들은 똑같은 교복이고 똑같은 행동하고, 너는 오후 5시나 되면 사이렌을 울리면서 전무대국가 동해물과 국기 앞에 경례하는 우리 이런 왠지 군사 독재 군사 훈련 받는 군인들처럼 우리 다 획일화돼 있잖아. 실제 우리 그랬어. 다 개성이 없었어. 자, 나는 화자죠.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하는 셈이다. 자, 대가리가 죽으면 이때, 그럼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 그 대가리는 어떤 그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 즉 생명력을 상실한 현대인들. 생명력을 상실한 현대인을 정도로 할까? 자, 생명력을 상실한 현대인.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외울 건 없지만, 그 다음에 한 개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하다. 나는 말에 변비증을 앓은 사람들과 무덤 속의 벙어리를 말합니다. 요거 4줄. 자, 한 개의 혀가부터 벙어리 요 4줄. 하나, 둘, 셋, 4줄은 요거 뭐니? 우리 현대인들이 혀가 딱딱하대. 말이 변비증을 앓고 있대. 벙어리래.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적 현실에 그냥 체념해버린 사람들, 침묵하는 사람들, 그죠? 뭔가 쉽게 말하면 자, 부정적 현실에 침묵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한마디로 말도 못해. 까라면 까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줄 보자. 말라붙고 짜부라진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 원래 북어들이 살아있다면 지느러미가 바다를 헤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는 얘들의 꿈이야. 꿈이 말라붙은 거야. 눈은 의몽텅해. 그러니까 무기력하다는 거야. 그럼 결국 이 2줄은 뭐냐면 바로 무기력하고 꿈을 상실했다 이 말이죠. 무기력하고 꿈을 상실한 현대인들. 자, 뭐 이거 다 똑같은 말들이잖아.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다 무기력하다는 거야. 막대기 같은 생각. 그러니까 아주 경직된 생각이죠. 경직된 생각, 경직된 사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직된 사고를 가진 사람을 막대기 같은 생각이 되겠죠. 자, 살짝 위로 올려볼게요. 막대기 같은 생각부터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양하게 떴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그랬죠. 무기력한 현대인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지금 기름이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 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갈 데 없어. 그럼 뭐니? 어디 간다는 것은 뭐가 되겠니? 뭔가 꿈과 이상을 찾아간다는 뜻이지만 꿈과 이상을 찾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 3줄은 꿈과 이상을 상실한 현대인.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참 무기력하죠. 꿈도 없죠. 고리타분하죠. 사고가 경직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문제야. 어떻게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있게 사는 거야? 우리 현대인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하고 얘가 욕을 하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자, 불쌍하다고 생각, 연민이죠.
자, 아유 불쌍한 놈들 하고 영민이 딱 들이는 순간 느닷없이 자 갑자기 시상이 전환됩니다. 시상이 전환돼요. 이제 북어들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 세 줄 미리 묶을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세 줄 가량 볼게. 그러면 여기서 비판의 대상이 전환됩니다. 비판 대상의 전환이 있어. 처음에 비판 대상이 누구였니? 북어였잖아. 북어가 누구니? 현대인이잖아. 다시 누구로 바뀌었니? 나. 즉 화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것을 결국 뭘로 의미하겠니?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의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한 삶에 대한 화자의 자기 반성이 되는 거야. 결국 결국은 내가 북어였구나. 자기 반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화자의 환청을 표현한 거죠. 화자의 환청이야. 지금 환청이 들리는 거야. 환청이. 북어가 나한테 그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자, 유명하십니다. 유명해요. 그러면 오른쪽 살짝 손 정리 좀 해볼까요? 자, 정리해볼까요? 결국은 무기력한 삶에 대한 비판이네. 비판이니까 이게 풍자적이죠. 풍자라는 건 어떤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게 우리 비판이라 풍자라는 거죠. 풍자죠.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욕하니까 바로 자주적이고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반성. 2번 보자. 일상적 사물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추상적 주제로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말을 잘 봐라 말이야. 무슨 말인가? 그래, 우리 차근차근 따져보자. 일상적 사물이 뭔데? 바로 북어잖아. 식료품 가게는 북어잖아. 그래서 생생하게 묘사했죠. 아까 한 개 혀가 딱딱하다. 그리고 또 뭐야? 일개 분대가 꼬챙이에 깨어 있다. 지느러미가 빳빳하다. 짜부라진 눈 묘사했잖아. 다음에 추상적 주제가 뭔데? 바로 현대인의 무기력한 삶이라는 추상적 주제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거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말은 하나하나 확인해보는 거. 일상적 사물 뭐지? 아, 북어. 그리고 생생한 묘사가 뭐지? 아까 뭐 혀, 눈, 질러비. 다음에 추상적 주제가 뭐지? 추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제잖아. 그럼 뭐니? 무기력한 삶이 추상적 주제가 되겠죠? 이것을 시각적으로 아까 말한 뭐냐면 비틀어졌다. 뭐 눈을 짜부라진 눈 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잖아. 이렇게 이해하면 넘어가는 거야. 다음 2번. 제재 속성에서 유추하여 불종적 삶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 자, 유진아, 유추가 뭐야? 오, 맞아.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을 알 필요 없어. 대략적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 참고로 유추라는 것은 뭐냐면 유사한 걸 두 개를 비교하여 결론을 내는 방식이야. 그러면 자, 유추라는 건 유사한 것을 서로 비교하여 유사한 것을 서로 비교하여 추론하는 방식이 유추인데 왜 유사한 것을 서로 비교했니? 이거 봐봐. 부부의 삶과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부부의 삶과 뭐니? 화자의 삶이 같거든. 그러니까 이걸 서로 비교해서 추론했잖아. 부부의 삶이 이러니 내 삶도 이러다. 그래서 유추의 방식을 사용했다. 그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 살펴봤습니다. 바로 문제 세 문제를 풀고 10분간 쉴게요. 벌써 1시간 지나갔지만
자, 바로 세 문제까지 풀고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내 손은 소중하니까. 나보다 힘이 있어 보인다. 무슨 통통해요? 야, 왜 체형을 봐라. 통통한 거 빨갛지? 선생님은 체형에 비해서 난 손목이 되게 가늘어. 중학교 때 동생 만나고 받아서 손이 금이 갔는데 너무 무서워서 병원에 안 간 거야. 혼날까 봐. 그래서 3개월 동안 항상 이렇게 살고 있었어. 퉁퉁 부은 상태. 그 치료를 못 받아서 여기에 이 잘못 붙어가지고 이게 지금 안 자. 그래서 손이 되게 가늘. 있지 않죠. 그 병원에 갔었어야 돼. 병원보다 더 무서운 게 엄마의 잔소리였거든. 그래서 못 갔지. 자, 다 풀었어요?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이 시가 현재 시제가 사용되었다면 당연히 생생한 현장감이 있다는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 시가 현재 시제가 사용되었니? 확인해보면 알죠. 뭐뭐 는다, 뭐뭐 다로 끝났니? 보면은 있었다. 마지막 끝에 과거인데? 그죠? 과거로 끝나는데 있었다로 끝나네. 현재가 아니고 과거입니다. 답 1번. 답이 그만 와버리네. 뭐 이 정도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다 설명했기 때문에요. 그죠? 자, 2번 이 시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또 옳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복음할 때 다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특히 시인은 자신을 포함한 현대인들과 대존이 같다 그랬죠. 정답은 2번. 자신도 무기력하고 현대인도 무기력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설명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안 한 게 없습니다. 자, 성격이 다른 하나인데요. 이 미음의 입은 뭐니? 나에게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는 그가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게 해주는 거죠.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게 유도하는 기능이죠. 즉 너도 부모야.
결국 내 자신도 내가 국어였구나를 인식하게 유도하는 기능이 바로 국어의 입이잖아. 근데 나머지는 다 뭐가 되겠니? 바로 무기력한 현대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무기력한 현대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들이죠. 그죠? 정답은 5번. 크게 어렵거나 크게 중요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1시간 넘게 지나갔는데 한 10분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시를 계속 이어서 할게요. 시 하나 더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비문을 한번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10분간 휴식!